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기업들 얼른 만나볼게요.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바로 수익 확인해 볼게요. 네, 김병진 매니저가 5거래일 연속 목표를 터치했습니다. 어제는 텔레칩스로 최고 수익률 13.9%까지 올렸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통해서 오늘 추가로 매수해도 되는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창원 매니저한테 어제 뒷심이 있는 전략가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랐습니다. 아이센스 최고 수익률 16.7%였습니다. 김용환 매니저의 오브제는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쉽게도 목표를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예솔팀은 어땠나요? 네, 저희 팀의 수익도 확인해 보시죠. 저희 팀에서도 최현동 매니저가 목표 주가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마지막까지도 고민했던 기업이 바로 알체란데요. 역시나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고 7.5%의 수익까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노광민 매니저의 나노신소재는 이틀 연속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좋았지만 아쉽게도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순위로 확인해 보시죠. 네, 김병진 매니저가 5일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최현동 매니저 손바닥 7개, 그리고 이창원 매니저와 정석일 매니저가 3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김병진 매니저 오늘도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선두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5거래일 연속 목표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텔레칩스 오늘 추가로 매수해도 될까요? 네, 텔레칩스 정말 제가 반도체 종목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약세가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지만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하는 게 충분히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큰 상승률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오늘은 매도해도 좋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3% 도전하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도전하는 기업은 현재가 14만 7,800원에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눈물이 두 가지가 나는데 반도체주가 조금 빠져서 아쉬운 마음에 좀 눈물이 났는데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너무 잘 가져서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수급을 제대로 받아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LFP 배터리 탑재가 된 전기차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쪽에서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를 했고요. 계속해서 테슬라도 저가형 모델을 내놓고 있고 LFP 배터리가 자동차 이제 업계에서 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LFP 배터리가 탑재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폐배터리 업종이 조기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 특히나 이 세비캠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고 성일하이텍도 따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급팀 같은 종목이 이제 주가 상승률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실적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또한 이 주주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이 가장 강력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좀 눌려서 저렴해진 주가고요. 오늘 거래량은 거래 대금만 1,000억 이상 나와주기 때문에 풍부한 거래량으로 단기 매매하기 딱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종목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3% 목표 달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역대 도전 369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공략했던 알체라 최고 7.5% 수익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기업 오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체라가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12,700원 정도 안에서는 당연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고 알체라가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올 네이버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8월 달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AI를 출시하기로 했죠. 이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알체라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도 일단 목표가를 갔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한 15,000원까지는 계속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괜찮은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수해도 괜찮은 기업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현재가로 바로 편입해 볼 건데요. 25,700원에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AD 테크놀로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국내 상장된 DSP 기업 중에서는 이 규모가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임직원이 500명인데 이 디자인하우스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이 뭐 파운드를 키우겠다, 아니면 어디에서 수주를 했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갈 이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오늘 나온 이야기만 하더라도 삼성이 엔비디아에 이 AI GPU용 HBM3를 턴키로 공급하겠다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가 엔비디아 GPU를 만들고 있고요. 엔비디아 그걸 받아서 HBM3와 같이 이 소공정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삼성 같은 경우는 HBM3를 만들고 있으니까는 직접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턴키로 공급 제안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 먹힌다면은 그 TSMC 물량을 갖고 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HW5.0을 생산하기로 뭐 사실상 확정이라는 얘기는 나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의 파운드가 커진다면은 굉장히 바빠질 기업이 바로 이 디자인하우스 솔루션 기업들이고요. 그런 기업 중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이 AD 테크놀로지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최근에는 이쪽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6% 한번 공략을 해보고 중장기적으로도요. 지금 구간에서는 신고가 돌파한다, 52주 신고가 돌파한다고 한다면은 32,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턴키 공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두 기업의 소식으로 급등할 수 있는 기업,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기업, AD 테크놀로지 오늘 6%로 도전합니다. 네, 계속해서 뒷심 있는 전략가죠.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이창원 매니저의 게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제 최고 수익률 16.1%까지 오른 아이센스, 오늘 더 매수해도 될까요? 네. 아이센스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저께 상한가 가고 어제도 추가 슈팅 나오면서 또 굉장히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좀 눌림목 구간이고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매수 보류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아이센스만큼 좀 강한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는 보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6% 도전하는데 어떤 기업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92,300원에서 탑 머트리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머트리얼을 편입을 하는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장비 기업이고요. 이제 뭐 상장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고점 신고가를 모두 뚫어주고 오늘 그 살짝 눌리고 매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집 이후에 오후에라도 그 추가 급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완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는 지금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서 지금 이제 전극 공정하고 양극재 공정 관련해서 투자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제 기본적인 투자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 머티리얼 오늘 한번 뭐 자리도 좋고 내용도 좋아서 6%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오늘 오후에 슈팅 나오길 기대하면서 6%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돌파 매수로 수익을 크게 내는 매니저 노강민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도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기업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102,400원에 매수해볼게요. 세비캠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세비캠은 폐배터리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폐배터리 종목이 없어요. 2개밖에.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종목은 매매하기가 그렇게 골치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폐배터리에 투자하려면
뭐 10여 개, 20개 중에 딱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세비캠 성일 하이텍 그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두 개 다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성일 하이텍보다는 세비캠이 그저께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강도로 봤을 때는 세비캠이 먼저 치고 가는 1등주로 지금 등극을 했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지금 벌써 1,000억이 붙어가지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기적으로 보면 한 14만 원까지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중기적으로 홀딩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액상형 분리기술 기반 높은 유가금속 해수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러브콜을 해가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안정성 확보가 된 점도 호재입니다. 자, 그래서 양극재 종목들이 고점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폐배터리 쪽 딱 두 종목으로 지금 배팅을 하고 있고 종목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래가 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꽉 쥐고 한 달 정도 홀딩하면 좋은 수익이 두 종목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6% 잡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로 경쟁력 있는 기업, 오늘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 세비캠 오늘 6% 도전합니다. 네, 다음으로 세미팀에서 이번 달에 영입한 에이스죠.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거주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제가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9%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요. 일단은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시작을 해가지고, 또 종목들로 큰 수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9% 도전 한번 해볼게요. 좀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 하루에 어떤 좀 급등락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한번 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5,060원이고요. 이화공영 한번 매수 한번 해볼게요. 코드번호 001840이네요. 001840 이화공영을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일정이 하나가 이제 바로 정부에서, 4대강 관련된 감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오전 중으로 하게 되면은 오후장쯤에 아마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움직일 수도 있는 흐름들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폭우 때문에, 사실 이 4대강을 다시 살려야 된다, 혹은 하천 주변의 어떤 부분들의 복원을 좀 하고, 좀 더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4대강 감사한 부분들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사원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4대강 보호 해체 결정이 지난 정부에 좀 졸속으로 좀 추진됐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아마 좀 다시 또 이제 4대강을 좀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치수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이런 하천과 지천의 어떤 정비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예전에 사실은 이 이화공영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됐던 수혜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되살려가지고 이쪽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좀 복원과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이게 딱 하루만 볼 거예요. 오늘 이제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좀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전략을 좀 판단이 돼서 오늘 9%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직전 고점 돌파한 이후에 좀 눌림목자리였는데 일단 뭐 지금 드라이버 걸리고 있으니까 한번 흐름도 지켜보고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들 한번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매일 이분의 공략주가 기대가 됩니다. 철저한 분석으로 기업을 골라내는 정석일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62,600원이고요. 종목명은 코스모 화학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전체적으로 폐배터리 쪽 관련된 흐름이 좋았는데 코스모 화학도 폐배터리의 대표 관련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발트를 원래 생산을 좀 하는 업체인데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폐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증가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지금 전기차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다시 성장성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40년까지 봤을 때는 이 폐배터리 시장이 지금 263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배터리 협회 이제 부회장이 또 그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관련된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내에 조금 규제들이 일부 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 좀 완화되면서 다시 폐배터리 산업 쪽들의 좀 시세들이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스모학이 또 본업으로 하고 있는 코발트 사업도 뭐 자연스럽게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같은 경우에 양극화를 또 원료로서 활용이 좀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EM 이런 쪽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본업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 흐름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6%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저희는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